코로나 초기 한국에서는 감염자의 경로 추적과 함께 마녀 사냥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타겟이 되었던 이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대처로 일반인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마녀 사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일본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 연재 기사는 최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기사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작은 시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월 초 비닐하우스로 가득 찬 시코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남자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아직 일본 국내 확진자가 300명 정도의 시기다. 남자아이는 친척이 감염되어 밀접 접촉자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 교육장은 놀랐다. 설마 우리 마을에서? 현해 지사는 같은 날 저녁에 기자회견에서 10세 미만의 남자아이로 익명으로 발표했다. 추가로 지자체명과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몇 학년인지 말도 안 해주면 무서워서 죽겠다며 학교에는 학부모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다. 관할 보건소와 동사무소에도 전화가 잇따랐다.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염자는 어디에 누구인지와 같은 이름이나 주소 공개를 강하게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인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만두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마을은 특산품인 채소의 출하액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농산물을 먹어도 괜찮냐라는 문의가 보건소에 접수됐다. 농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출하 시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남자아이의 감염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 총장은 현해 요청해서 뜬 소문 피해 대책회의를 열고 불안을 부르고 감염자나 관계자가 뜬 소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마을 총장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나 다르다니라며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의 정보 공개를 두고 마을 사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 마을에서 출하하는 지역 농산품에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3월 14일 고오리야마 여자대학의 70대 여교수가 감염됐다.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두 번째 환자였다. 다음 날인 15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이 대학의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2명이 40대 남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교복을 입고 걷고 있었는데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에게서 일부러 균을 퍼뜨리고 있는 거냐라며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은 자전거를 탄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 3명에게서 입을 틀어막는 흉내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이 고등학교는 4월 초순까지 사복 등교를 결정했다. 이 대학과 부속 고등학교의 전화민 메일로 접수된 비난과 항의, 괴롭힘은 약 150건에 달했다. 뜻밖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토산업대학교에서는 학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고, 코로나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나고야시의 미나미세이교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의 아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등교거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 치카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피로라는 표현인데요. 코로나에 지친다는 표현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치카레라는 말로 코로나를 단순히 귀찮은 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